여기 대대로 솜 빠는 일을 하는 송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솜을 빠는 직업이다 보니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드는 비법도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죠. 하루는 한 나그네가 그 비법을 매우 후한 값을 주고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송나라 사람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솜을 빨아왔지만 겨우 먹고 살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한 손님이 와서 비싼 값에 약 만드는 기술을 사겠다고 하니 이참에 그 비법을 팔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나그네는 손이 트지 않는 약의 제조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그네는 손이 트지 않는 약의 비법을 들고 오나라 임금에게 갑니다. 오나라 임금은 나그네를 장수로 삼았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은 나그네의 비법 덕분에 물에서 월나라 군사들을 크게 패배시켰습니다. 임금은 나그네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에게 오나라 땅의 일부를 영지로 주었습니다. 송나라 사람은 어찌 됐을까요? 그 비법을 판 돈은 한때일 뿐 여전히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발라가며 솜을 빨고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장자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는 장자와 노자, 공자를 빌려 현명하게 삶의 무게를 나누는 법을 알려줍니다. 월요일은 월요병에 걸리죠. 화요일은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수요일은 인간관계가 삐걱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쌓여온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목요일은 살짝 설레기 시작하기도 하고 금요일은 매우 설렙니다. 출근하는 것이 다른 요일보다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토요일은 너무 좋지만 다가오는 월요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요일은 월요일이 오는 걱정에 오지도 않는 날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죠. 현명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을 놀이처럼 대합니다. 특히 장자는 인생을 놀다 가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일을 놀이처럼 대하는 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책에 나온 방법 중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방법만 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노는 것처럼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이 3가지가 나머지 방법도 모두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를 말하기 위해 먼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후한의 광무제는 한나라를 재건할 당시 골칫거리 세력인 외효와 공손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광무제에겐 포벌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원래 부하였던 공손술이 배반을 하고 외효를 왕으로 봉하고 병력을 지원하여 광무제와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공손술은 삼국지에서 유비가 다스리던 총나라 쪽에 있어 토벌을 하려면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광무제는 결단을 내립니다. 당분간 내버려두고 문제 삼지 말아라. 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할 수 없는 건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지금 현재 닥친 상황이 만약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때는 과감하게 내버려두면 그에 맞는 해결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붙잡아두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이 즐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버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둘 때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상황 자체가 다른 상황에 의해 스스로 풀려버릴 수 있죠.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친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칭찬을 받고 싶었지만 부모는 돈 걱정에 너무 빠져
제대로 된 칭찬을 하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돈 걱정은 지금 하나, 내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기쁨을 온전히 받아 함께 기뻐해주는 즐거움인 거죠. 그리고 돈은 본인이 성장을 하는 흐름에 놓여 있다면 어디서든 생기게 마련입니다. 성장의 흐름은 본인의 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면이 즐겁지 않으면 성장의 흐름도 잘 흘러가지 못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선 매트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는데요. 매트는 자신의 회사에 심각한 상황이 닥쳐도 무심한 얼굴로 평온하게 맥주를 마시고 당구를 칩니다.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이 백해무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1년 후, 10년 후에 생각하면 어떤 의미일까? 매트도 해결책을 찾으려 분주하지 않고 본인의 내면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 번은 회사 서버가 해킹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지인은 오히려 침착하고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허둥지둥하고 화를 내게 되면 직원들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인의 내면을 대처한 덕분에 회사의 손실을 크지 않게 잘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손실 액수는 저에겐 큰 돈이었지만 제 지인에겐 그 정도면 잘 막았다는 교훈값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지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저는 이타적인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이득이라는 걸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바꾸려 하면 본인만 힘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좋은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시면서 바꾸길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그럼 덜 힘들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들을 거니 말이죠. 우리도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모두 기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다시 그 말을 생각해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죠. 모든 것은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받아들일 준비가 없다면 좋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건 일단 내버려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는 나부터 챙기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이 좋다고 교육받아 왔는데 이기적인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은 사실 옛 성인들이 입을 모아 했던 말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나온 것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붓다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야 부인이 살라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꽃이 피고 샛별이 돋아날 때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태자가 탄생했습니다. 태자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7걸음을 걸어가 손을 들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아님이 없으니 나는 존귀하다. 이는 온 세상에 내가 아닌 것이 없으며 그러한 자신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진리가 담겨 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인부터 챙기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털 하나를 뽑으면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럼 당연히 뽑겠죠? 이젠 손가락 하나에 1억이라고 해보죠. 살짝 고민이 되시나요? 그럼 팔 하나에 10억은요?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서양문에 왼손으로 이것을 잡는 사람은 오른손이 없어지고 오른손으로 이것을 잡는 사람은 왼손이 없어지지만 어쨌든 이것을 잡는 사람은 반드시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고 쓰여 있다면 아무도 감히 그 서양문을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두 팔은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먼저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남을 돌볼 줄 아는 것이지 세상을 변혁하겠다는 꿈을 꾸며
무턱대고 조직과 공동체에만 헌신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본인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인을 잃는 것은 성장의 흐름도 잃는 것이며 이때 가장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잃으면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이 바라는 본인의 성장과 다른 흐름을 탔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은 건 또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나의 최고의 라이벌은 어제의 나다. 이건 본인에게 집중하는 매우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치고 불행한 처지에 놓여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등산을 할 때 남을 도와주려면 본인이 안전한 곳을 먼저 확보한 후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와주면 둘 다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바라는 것은 본인의 성장에 있으므로 본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뛰쳐나오는 것도 남은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제 우주에서는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것이 저에게 성장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막상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정정긍긍하며 다녔죠. 그런 저에게 제 세상은 상황을 만들어 해고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세상은 저에게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 성장이 더 맞다고 본 것 같죠. 결국 본인에게 맞는 성장법을 본인이 만든 세상이 본인에게 줄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은 본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할 내용입니다. 저자는 중독자 치유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센터에서 난동을 피우는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중독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밥 먹고 사는 것 아니냐? 고마운 줄 알아라. 저자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먼저 챙길 줄 알고 본인을 본인답게 살기 위해선 아이러니하게 남이 필요합니다. 본인만 세상에 존재한다면 본인이 본인인 줄은 알까요?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면 누군가가 본인을 불러줄 이름도 없을 겁니다. 본인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나눈 이야기에선 신이 본인의 존재를 알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꼭 신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 저자의 일화처럼 서로가 서로의 바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상대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풍 드라마 보시나요? 거기서 비서실장이 당대표를 찾아가서 커피잔을 예로 들며 주인공인 박동호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표심도 있을 수 있다고 하죠. 아마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욕만 먹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욕먹을 짓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그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욕먹을 짓을 했다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인을 몰라주는 거에 대한 아우성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그 회사의 초창기 멤버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커졌는데 그걸 몰라주는 것 같으니 회식 자리에서 몇 번 토로한 것이 전부인데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렸죠. 저는 이 상황에서 저 화살이 차츰 무뎌지기 시작할 때 그 화살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가 있기에 내 잘못이 감춰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잘못이 시간이 지나 점점 희미해지면 아마도 그 자리엔 제 잘못이나 혹은 그 조직의 누군가의 잘못으로 화살이 돌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가 좋으면서도 싫었습니다. 일은 편하고 재밌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이중적이었죠. 이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은 서로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잘 쓰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건 과감하게 내버려 두는 마음. 두 번째는 본인부터 챙길 줄 알아야 남도 챙길 줄 알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의 바탕이 되고 있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반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바탕이 있으니 본인이 비로소 있을 수 있고 본인을 챙길 줄 알아야 남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입니다. 저자는 제갈건이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의 현재와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0대 때 싸움만 했으며 20대 때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0대 때 그는 서대문구를 싸움으로 통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도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하며 후회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편은 레스터 레븐슨의 책을 하려고 합니다. 내면에 대한 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면이 좋아야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면의 돈그릇을 키우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죠.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